1963년 출범한 제3공화국은 5.16 군사정변 이후 군정이 종료되고 민간 정부가 들어선 시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며 권력을 연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3공화국은 한국 현대사에서 경제개발과 장기 집권이라는 명암이 뚜렷하게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1961년 정변을 일으킨 박정희와 신군부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하고 군사통치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조속한 민정이양을 요구했고 박정희 의장은 처음에는 참신한 정치인에게 정권을 넘기고 군으로 복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혁명과업 완수를 명분으로 군복을 벗고 민주공화당 후보로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됩니다.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 숙명의 라이벌 민주공화당의 박정희와 야당 통합 후보인 윤보선이 맞붙었습니다. 당시 선거는 한국 역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린 선거 중 하나였습니다. 박정희 약 470만 표 대 윤보선 약 454만 표, 약 15만 표 차이입니다. 지역적 특징 남저북고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영남과 호남 등 남부 지역의 압도적 지지가 박정희 당선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당선 후 제2공화국의 의원 내각제를 폐지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로 회귀했습니다. 선거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제1주의 정신으로 헌법 정신에 경제 개발의 의지를 담았으며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 체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제3공화국을 상징하는 가장 큰 키워드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수출 주도 전략으로 부존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공업 위주의 수출 정책을 펼쳤습니다. 국가 주도의 개발로는 정부가 은행을 장악하고 특정 산업에 자본을 집중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 한국은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고도성장을 기록하며 한강의 기적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부족한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두 가지 큰 사건은 오늘날까지 논쟁의 대상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일본과의 국교를 회복하며 청구권 자금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식민 지배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 문제가 미흡하다는 거센 반대에 6.3 시위를 계엄령으로 진압하며 강행했습니다. 무적해병 베트남 파병, 미국의 요청으로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이를 통해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여 경제 원조를 받고 외화를 벌어들였으나 수많은 젊은이의 희생과 고엽제 피해라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경제적 성과 이면에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장기 집권을 위한 무리한 개헌이 있었습니다. 원래 헌법상 대통령은 2번까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직을 3회까지 허용하는 3선 개헌을 변칙 통과시켰습니다. 3선 개헌 후 치러진 대선에서 박정희는 야당의 신예 김대중 후보를 상대로 힘겹게 승리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 정부는 이후 더 강력한 독재 체제인 유신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됩니다. 요약평가해봅니다. 경제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수출 중심 고도성장이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새마을 운동의 모태가 마련되고 국가 동원 체제 강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로는 민주적 절차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했고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유린이 있었습니다. 부정적 측면은 군사 정권의 연장이라는 비판과 함께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하며 이후에 장기 집권으로 가는 길목이 되었습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가적 기틀을 마련했고 산업화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의 근간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제3공화국은 한국을 절대 빈곤에서 탈출시킨 경제적 토대를 닦았다는 긍정적 평가와
군사 독재를 정착시키고 인권을 억압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